나이 들면서 깨달은 진리. 얼마 전에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어요. 가는 길에 벚꽃이 만개한 걸 보며 삶이 정말 긴 여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도 저 벚꽃처럼 때로는 화려하게 피었다가 언젠가는 조용히 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길을 걸으면서 저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끔은 실패와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보고 느끼느냐가 우리의 경험을 만드는 거잖아요. 부처님 말씀이나 스피노자의 철학, 빅터 프랭클의 감동적인 이야기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들 모두가 말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 삶에서 의의와 목적을 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이런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삶의 여정 속에서 다양한 순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인생의 방향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어느 날 동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분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를 나누며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죠. 그 말씀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늘은 그 어르신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삶을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형성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플라톤이라는 옛날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라톤은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며 각자의 일을 잘할 때 사회 전체가 행복해진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도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죠. 다음은 동양의 맹자입니다. 맹자는 사람들이 본래 선하다고 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그 선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죠. 친구나 가족,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장자라는 분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칸트라는 철학자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지 말고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각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한 말은 회수할 수 없다. 어느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는 동네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죠. 그곳에서 한 어르신이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는데 문득 그분이 나누는 조언 하나가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시며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사실 말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 같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사용하면 좋을지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크라테스라는 옛날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말을 할 때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정확한 말을 사용하라고 강조했죠. 그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말을 잘하는 것을 정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거짓이 없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분노를 조장하지 않는 말을 의미해요.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었죠. 마지막으로 하비블 쿠마르라는 현대 학자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그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조언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그의 조언은 우리가 매 순간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게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매일 하는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셨나요? 우리의 말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 한마디가 가지는 힘을 잊지 말고 항상 신중하게, 따뜻하게 말해보아요. 3번째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기와 인내심이다. 얼마 전 지역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가 눈에 띄었죠. 한 발명가의 실패와 성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 바로 용기와 인내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재능이 있지만 사실 재능만큼 중요한 것이 용기와 인내심이에요. 이 2가지 없이는 아무리 큰 재능도 제대로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플라톤은 용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어요. 즉, 두려움에 맞서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진짜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볼까요? 부처님은 인내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어요.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셨죠. 이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해야만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예를 들어볼게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험을 했어요.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의 용기와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전구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변화가 매우 빠르고 경쟁이 치열해요. 이런 환경에서 재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용기가 있어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인내심이 있어야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인내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능이 우리에게 많은 문을 열어주지만 그 문들을 통과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용기와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 2가지를 잘 갖추어 어떤 도전이든 자신 있게 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번째로, 사람들의 기억은 종종 부정확하고 왜곡될 수 있다. 며칠 전 저는 오랜만에 제가 즐겨 찾는 카페에 갔어요. 그곳에서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만 사실 그 기억들이 정말 그대로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사람들의 기억이 어떻게 부정확하고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죠. 그런데 이 기억들이 항상 정확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플라톤이라는 옛 철학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플라톤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실제보다는 좀 흐릿하고 왜곡된 반영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경험을 완전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다시 꾸며내기도 하죠.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기억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망이나 두려움 때문에 사물을 왜곡해서 보는지 설명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억할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과거를 다르게 기억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연구해요.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학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는지 연구했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받은 정보에 따라 기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연구는 우리가 어떻게 때때로 실제와 다른 기억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억의 불완전성과 왜곡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의 왜곡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사실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더 지혜롭게 과거의 기억을 다루어 미래를 좀 더 명확하게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삶은 어렵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오래된 공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어려움을 다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평화를 찾고, 다른 이는 친구와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더군요. 그 모습에서 깨달았죠. 삶의 질은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해 볼게요.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상황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실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걸 의미해요. 삶의 어려움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보면 그 상황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은 스피노자. 그는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 감정의 모든 원인을 알면 그 감정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어요. 즉,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상황을 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도 중요해요. 프랭클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심지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연구해요. 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빨리 회복하고 삶에 더 만족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삶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난 주말 저는 고향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찾은 그곳에서 제가 어릴 적 뛰어놀던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느끼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삶이란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삶은 때로 우리에게 험난한 도전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모든 상황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려움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안에서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감정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즉,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요. 그는 정말 힘든 상황, 심지어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겪은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그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듯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태도가 어떠한지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현대 심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지, 즉 탄력성에 대해 말해줘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회복하고 삶에 더 만족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면서 깨달은 진리. 얼마 전에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어요. 가는 길에 벚꽃이 만개한 걸 보며 삶이 정말 긴 여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도 저 벚꽃처럼 때로는 화려하게 피었다가 언젠가는 조용히 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길을 걸으면서 저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끔은 실패와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보고 느끼느냐가 우리의 경험을 만드는 거잖아요. 부처님 말씀이나 스피노자의 철학, 빅터 프랭클의 감동적인 이야기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들 모두가 말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 삶에서 의의와 목적을 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이런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삶의 여정 속에서 다양한 순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인생의 방향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어느 날 동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분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를 나누며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죠. 그 말씀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늘은 그 어르신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삶을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형성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플라톤이라는 옛날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라톤은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며 각자의 일을 잘할 때 사회 전체가 행복해진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도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죠. 다음은 동양의 맹자입니다. 맹자는 사람들이 본래 선하다고 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그 선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죠. 친구나 가족,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장자라는 분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칸트라는 철학자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지 말고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각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한 말은 회수할 수 없다. 어느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는 동네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죠. 그곳에서 한 어르신이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는데 문득 그분이 나누는 조언 하나가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시며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사실 말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 같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사용하면 좋을지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크라테스라는 옛날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말을 할 때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정확한 말을 사용하라고 강조했죠. 그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말을 잘하는 것을 정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거짓이 없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분노를 조장하지 않는 말을 의미해요.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었죠. 마지막으로 하비블 쿠마르라는 현대 학자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그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조언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그의 조언은 우리가 매 순간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게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매일 하는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셨나요? 우리의 말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 한마디가 가지는 힘을 잊지 말고 항상 신중하게 따뜻하게 말해보아요. 세 번째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기와 인내심이다. 얼마 전 지역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가 눈에 띄었죠. 한 발명가의 실패와 성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 바로 용기와 인내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재능이 있지만 사실 재능만큼 중요한 것이 용기와 인내심이에요. 이 두 가지 없이는 아무리 큰 재능도 제대로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플라톤은 용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어요. 즉, 두려움에 맞서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진짜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볼까요? 부처님은 인내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어요.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셨죠. 이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해야만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예를 들어볼게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험을 했어요.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의 용기와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전구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변화가 매우 빠르고 경쟁이 치열해요. 이런 환경에서 재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용기가 있어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인내심이 있어야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인내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능이 우리에게 많은 문을 열어주지만 그 문들을 통과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용기와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잘 갖추어 어떤 도전이든 자신 있게 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의 기억은 종종 부정확하고 왜곡될 수 있다. 며칠 전 저는 오랜만에 제가 즐겨 찾는 카페에 갔어요. 그곳에서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만 사실 그 기억들이 정말 그대로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사람들의 기억이 어떻게 부정확하고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죠. 그런데 이 기억들이 항상 정확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플라톤이라는 옛 철학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플라톤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실제보다는 좀 흐릿하고 왜곡된 반영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경험을 완전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다시 꾸며내기도 하죠.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기억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망이나 두려움 때문에 사물을 왜곡해서 보는지 설명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억할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과거를 다르게 기억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연구해요.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학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는지 연구했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받은 정보에 따라 기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연구는 우리가 어떻게 때때로 실제와 다른 기억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억의 불완전성과 왜곡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의 왜곡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사실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더 지혜롭게 과거의 기억을 다루어 미래를 좀 더 명확하게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삶은 어렵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오래된 공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어려움을 다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평화를 찾고 다른 이는 친구와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더군요. 그 모습에서 깨달았죠. 삶의 질은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해 볼게요.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상황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실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걸 의미해요. 삶의 어려움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보면 그 상황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은 스피노자. 그는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 감정의 모든 원인을 알면 그 감정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어요. 즉,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상황을 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도 중요해요. 프랭클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심지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연구해요. 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빨리 회복하고 삶에 더 만족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삶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난 주말, 저는 고향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찾은 그곳에서 제가 어릴 적 뛰어놀던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느끼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삶이란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삶은 때로 우리에게 험난한 도전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모든 상황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려움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안에서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감정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즉,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요. 그는 정말 힘든 상황, 심지어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겪은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그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듯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태도가 어떠한지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현대 심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지, 즉 탄력성에 대해 말해줘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회복하고 삶에 더 만족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나이 들면서 깨달은 진리. 얼마 전에 저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어요. 가는 길에 벚꽃이 만개한 걸 보며 삶이 정말 긴 여정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삶도 저 벚꽃처럼 때로는 화려하게 피었다가 언젠가는 조용히 지는구나 싶더라고요. 그 길을 걸으면서 저는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끔은 실패와 시련을 겪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상치 못한 선물 같은 기쁨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오늘은 나이 들면서 깨달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는 삶의 어려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처하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현실을 만들어내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결국 우리 마음이 현실을 만들고 우리가 어떻게 보고 느끼느냐가 우리의 경험을 만드는 거잖아요. 부처님 말씀이나 스피노자의 철학, 빅터 프랭클의 감동적인 이야기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요. 그들 모두가 말하는 것은 삶의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 각자 삶에서 의의와 목적을 찾고 어떤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요. 이런 깨달음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도 삶의 여정 속에서 다양한 순간들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떻게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각자가 자신만의 경험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시길 진심으로 바래요.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로, 인생의 방향은 만나는 사람들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어느 날 동네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공원 벤치에 앉아 계시던 어르신을 만났어요. 그분은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지혜를 나누며 인생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셨죠. 그 말씀이 참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늘은 그 어르신의 말씀을 떠올리며 우리 삶을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이 형성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 플라톤이라는 옛날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플라톤은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며 각자의 일을 잘할 때 사회 전체가 행복해진다고 믿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도와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죠. 다음은 동양의 맹자입니다. 맹자는 사람들이 본래 선하다고 했어요. 우리 주변 사람들과 어떻게 지내느냐에 따라 그 선함을 더욱 발전시킬 수 있다고 보았죠. 친구나 가족, 이웃과의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말이에요. 장자라는 분은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자는 자신을 잃지 않으면서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우리 모두가 각자의 개성을 잃지 않고 자유롭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 이것도 참 중요한 생각이죠. 마지막으로 칸트라는 철학자는 사람을 사람답게 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지 말고 그 자체로 존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어떻게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들을 통해 우리가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각자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한 번 한 말은 회수할 수 없다. 어느 평범한 날이었어요. 저는 동네 서점에서 책을 고르고 있었죠. 그곳에서 한 어르신이 조용히 책을 읽고 계셨는데 문득 그분이 나누는 조언 하나가 제 마음에 콕 박혔어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고 하시며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죠. 이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오늘 이 영상을 준비했어요. 사실 말은 그냥 지나가는 소리 같지만 한번 내뱉은 말은 정말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어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도 하고 때로는 큰 상처를 주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사용하면 좋을지 조금 더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소크라테스라는 옛날 사람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는 말을 할 때 항상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했어요. 소크라테스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정확한 말을 사용하라고 강조했죠. 그는 사람은 말을 잘해야 한다고 말했는데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중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다음은 석가모니의 가르침을 이야기해 볼게요. 그는 말을 잘하는 것을 정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거짓이 없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분노를 조장하지 않는 말을 의미해요. 석가모니는 이런 말을 통해 사람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더 나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고 믿었죠. 마지막으로 하비블 쿠마르라는 현대 학자의 이야기도 해볼게요. 그는 말하기 전에 3번 생각하라고 조언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말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을 미리 방지할 수 있어요. 그의 조언은 우리가 매 순간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게 도와줄 거예요. 이렇게 말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봤는데요. 여러분도 매일 하는 말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게 되셨나요? 우리의 말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어떻게 표현하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말 한마디가 가지는 힘을 잊지 말고 항상 신중하게 따뜻하게 말해보아요. 세 번째로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용기와 인내심이다. 얼마 전 지역 도서관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그때 어떤 이야기가 눈에 띄었죠. 한 발명가의 실패와 성공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저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주제, 바로 용기와 인내심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재능이 있지만 사실 재능만큼 중요한 것이 용기와 인내심이에요. 이 두 가지 없이는 아무리 큰 재능도 제대로 빛을 발하기 어렵습니다.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플라톤은 용기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용기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자유롭다고 말했어요. 즉, 두려움에 맞서서
새로운 도전을 받아들일 용기가 있어야 진짜로 자신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다는 거죠.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어볼까요? 부처님은 인내를 매우 중요한 덕목으로 여겼어요. 인내는 최고의 수행이라고 하셨죠. 이는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그렇게 해야만 장기적인 목표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토마스 에디슨의 예를 들어볼게요.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수천 번의 실험을 했어요.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았죠. 그의 용기와 인내가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날 전구라는 위대한 발명품을 갖지 못했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를 생각해 봅시다. 변화가 매우 빠르고 경쟁이 치열해요. 이런 환경에서 재능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워요. 용기가 있어야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고 인내심이 있어야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죠. 여러분, 오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인내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재능이 우리에게 많은 문을 열어주지만 그 문들을 통과하고 끝까지 갈 수 있는 힘은 용기와 인내심에서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두 가지를 잘 갖추어 어떤 도전이든 자신 있게 맞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사람들의 기억은 종종 부정확하고 왜곡될 수 있다. 며칠 전 저는 오랜만에 제가 즐겨 찾는 카페에 갔어요. 그곳에서 책을 읽으며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등학교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의 기억은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했지만 사실 그 기억들이 정말 그대로일까요? 이런 생각을 하다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제, 사람들의 기억이 어떻게 부정확하고 왜곡될 수 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를 기억하고 그 기억을 바탕으로 미래를 계획하죠. 그런데 이 기억들이 항상 정확한 것만은 아니에요. 오늘은 왜 그런지, 그리고 이 현상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플라톤이라는 옛 철학자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플라톤은 우리가 보는 세상이 실제보다는 좀 흐릿하고 왜곡된 반영일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기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경험을 완전히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때로는 자기 마음대로 다시 꾸며내기도 하죠. 다음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기억에 대해 생각해 볼까요? 부처님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욕망이나 두려움 때문에 사물을 왜곡해서 보는지 설명하셨어요. 이는 우리가 과거의 일을 기억할 때도 마찬가지로 현재의 감정이나 상황에 따라 과거를 다르게 기억하게 된다는 걸 의미하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런 현상을 연구해요. 엘리자베스 로프터스라는 학자는 사람들이 어떻게 정보를 받아들이고 기억하는지 연구했어요. 그녀는 사람들이 받은 정보에 따라 기억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연구는 우리가 어떻게 때때로 실제와 다른 기억을 만들어내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기억의 불완전성과 왜곡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과거를 바라보고 미래를 계획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의 왜곡을 인식하고 가능한 한 객관적인 사실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이를 인지하고 더 지혜롭게 과거의 기억을 다루어 미래를 좀 더 명확하게 그려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삶은 어렵지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주에 제가 아주 오래된 공원을 거닐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삶의 어려움을 다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조용히 책을 읽으며 평화를 찾고 다른 이는 친구와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더군요. 그 모습에서 깨달았죠. 삶의 질은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좀 더 깊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시작해 볼게요. 부처님은 마음이 모든 상황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실제 우리의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걸 의미해요. 삶의 어려움을 부정적으로만 본다면
우리는 더 많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보면 그 상황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요. 다음은 스피노자. 그는 우리가 감정을 어떻게 이해하고 다루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어요.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 감정의 모든 원인을 알면 그 감정을 좀 더 잘 다룰 수 있어요. 즉,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그 상황을 좀 더 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도 중요해요. 프랭클은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심지어 가장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죠.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의미와 목적을 찾을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현대 심리학에서는 탄력성이라는 개념을 많이 연구해요. 이는 우리가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극복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긍정적인 태도로 문제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더 빨리 회복하고 삶에 더 만족한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간단해요. 삶은 누구에게나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지난 주말, 저는 고향을 찾았어요. 오랜만에 찾은 그곳에서 제가 어릴 적 뛰어놀던 공원 벤치에 앉아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느끼며 많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곳에서 느낀 점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삶이란 여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삶은 때로 우리에게 험난한 도전을 제시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하느냐가 중요해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모든 상황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즉,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 같은 상황도 전혀 다르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어려움이 더 커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 안에서 더 강해질 수 있어요. 스피노자 같은 철학자는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우리가 무엇을 느끼는지, 왜 그런 감정을 갖게 되는지를 알면 우리는 그 감정을 더 잘 다스릴 수 있어요. 즉, 문제를 마주했을 때 당황하기보다는 차분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는 거죠. 빅터 프랭클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줘요. 그는 정말 힘든 상황, 심지어 홀로코스트 생존자로서 겪은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우리도 그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듯 아무리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의지와 태도가 어떠한지가 결국 우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현대 심리학은 우리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지, 즉 탄력성에 대해 말해줘요. 긍정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이 더 빨리 회복하고 삶에 더 만족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 모든 이야기를 통해 저는 우리 모두가 각자의 삶 속에서 진정한 의미를 찾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